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우버 공항, 시드니 공항에서 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보실까요? 공항 픽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현재 공항 픽업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도메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세차장, 아이모 세차장 바로 옆에 있는 아이모 세차장과 KFC 바로 옆에 그 사이에 위치한 주차 공간이 있어요. 주차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15분 무료, 30분 무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30분 무료 주차할 수 있고, 만약에 시간이 다 되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카운트가 리셋이 되면서 다시 30분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시면 되고, 반드시 여기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도메스틱 같은 경우 여기서 기다리셔야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6대에서 40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줄이 하나씩 줄어들게 되면서 본인 차례가 되면은 그때 이제 요청을 받게 되고 공항에서 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항에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는데, 36대에서 40대 정도 나와 있으면은 대략 한 대 1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40분은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뭐 KFC에서 화장실 가시고 그다음에 뭐 식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대략 시간이 보통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공항에서 픽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KFC가 보이죠? KFC가 보이고, 지금 여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우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우버 딱지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전부 다 우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차장은 무료로 30분 주차하실 수 있고, 티켓을 뽑거나 그런 형태가 아닌, 들어오시면서 원래 그 톨비 내는 태그로 띠 소리 나면서 찍히게 되고 30분이 넘어가면은 주차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30분이 됐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주차장이 굉장히 작아요. 이런 차들이 이제 요청을 받아서 나가는 거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아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30분이 다 됐다고 하면은 여기 나가면 됩니다. 지금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삐 소리 나게 되고 16분 이하기 때문에 빵볼 이렇게 찍혀 있죠. 돌아서 세차하실 분은 세차하셔도 되고 이곳에서, 아니면 돌아서 이쪽에 바로 입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30분이 카운트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다리시면 되고, 픽업하는 장소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제가 요청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요청이 이제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큐가 그 줄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전부가 다 지나가게 되면은 요청을 받게 되고, 여기서 도메스틱 에어포트 얼라이벌 쪽에 프라이어리티 픽업으로 가시면 됩니다. 프라이어리티 픽업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 자체부터 주차비가 있어요. 15분 이내면은 4불 50, 15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로 주차비를 내셔야 되는데, 그 주차비는 고객들이 내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15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웃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15분이 넘어가게 되면 주차비가 여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버 측에다가 기다렸는데 15분이 넘었는데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요청하셔도 되고, 15분이 넘으면은 바로 캔슬 하시면 돼요. 만약에 들어가셨으면 5분이 넘어가면은 캔슬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캔슬을 하시면 됩니다. 캔슬을 하시면은 캔슬 요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대기열, 아까 보신 대기열이 맨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한 시점부터 1에서 5 그 사이에 대기열에 들어가게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거기서 바로 또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뭐냐면은, 너무 가까운 거리를 갔을 때, 뭐 1km, 2km 내를 갔을 때 굉장히 열받죠. 만약에 1시간을 기다렸는데, 주차장에서 1시간을, 공항에서 사람 픽업하려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보통 공항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일이 없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멀리 가기 위해서, 좀 먼 트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2km, 3km 가면 정말 열받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우버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너무 짧은 거리를 갔을 때 다시 대기하는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있던 그 대기 순서 맨 앞에 순서로 바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요청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짧은 거리는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우버를 운행하실 때 보시면은 처음에 어떤 곳에 계셔도 공항 쪽에 그 지도를 줌인하면은 공항 인터내셔널이나 도메스틱 그 비행기 표시가 나오고, 그걸 한번 클릭하면 대기열이 얼만큼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곳에 있으시더라도 그 대기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열이 중요한 게, 집에서 딱 나오시기 전에 대기열을 확인해 보시면 보통 평일에는 40대에서 50대 정도, 도메스틱 기준으로 40대에서 50대 정도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원래 노멀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80대가 넘어간다, 80대가 넘어간다 하면은 공항에 차들이 엄청 많은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다른 곳에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른 곳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니 차라리 공항에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 생각하셔서 대기열이 긴 겁니다. 그러니까 70대 80대가 되면은 평일날 장사가 엄청 안 된다는 거, 엄청 안 되고 있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0대 30대 정도가 되면은 그날은 엄청나게 바쁜 날입니다. 뭐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날, 주말에는 워낙 바쁘죠. 워낙 바쁘니까 그때 보시면은 대기열이 보통 20대에서 30대 정도 되고, 피크 시간이 있죠. 금요일 6시 이후 뭐 이런 시간에 보시면은 10대 뭐 20대 이 정도밖에 없어요. 10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10대 정도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항에도 탄력요금제 서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들도 집에서 나올 때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시다,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한번 공항에 대기열을 확인하시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손님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꿀팁이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맥도날드에 주차를 하건 KFC 주차를 하건 우버는 전부 다 카운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아까 그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시면 화장실 가시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거기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바깥으로 걸어 나오셔가지고 KFC나 뭐 맥도날드 화장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KFC 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밥 드실 분은 밥 드신 후에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가겠죠. 20분 30분 지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대기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KFC에서는 그 대기열을 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 벗어났다고 해서 대기열이 보이지 않는데, 막상 대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던 시간까지 더해져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봤을 때 50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난 후에 거기 대기열이 표시는 되지 않지만 대기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면 뭐 30대 정도가 줄어 있다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KFC 쪽에 주차하시면은 대기열의 대기 주차장에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편하게 거기서 식사하시거나 화장실 가시고 나중에 대기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항에 오면은 무조건 도메스틱 대기 주차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인터내셔널 쪽도 대기 주차장이 마찬가지로 있는데, 대기 주차장 정보는 아래쪽에 링크로 한번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가셔야지 그 카운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확한 주차장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이 다른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으로 항상 가는 편입니다. 도메스틱 같은 경우에 호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쪽보다 대기열이 더 빨리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에서 사람을 태우게 되면은,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짐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큰 차로 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골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캐리어 큰 거 하나 넣으면은 트렁크에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조그만 백팩 같은 것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뭐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에 캐리어 하나씩만 들고 있으면은 사람 4명 타고 더 이상 실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인터넷 쪽으로 가지 않고 도메스틱에서 기다리는 편이고, 도메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출장을 가는 사람들도 많고 가볍게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혼자 타고, 그 다음에 타시면 대부분 시티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있다가 그냥 바로 출발을 해서 그 픽업하는 장면은 찍지 못했는데, 픽업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이나 인터내셔널 둘 다 마찬가지로 프라이어리티 픽업에서 픽업을 하시면 됩니다. 익스프레스 픽업으로 간혹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익스프레스 픽업으로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프라이어리티 픽업으로 가셔야지만 도착했다는 안내가 뜨고, 도착했다는 안내가 떠야지만 취소 요금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운행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라이어리티 픽업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태우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시티로 이동을 하신다는 거, 시티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왜냐면 호주에 뭐 놀러 오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호주에 뭐 출장을 오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시티에 숙소를 잡기 때문에 시티 숙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시드니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디로 갈 수는 알 수가 없죠. 뭐 본인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 시티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신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간혹가다 아주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드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멀리 가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블랙타운 정도 간 게 최대 거리인 것 같습니다. 대략 블랙타운 이동하면은 한 40km 이 정도 나오죠. 40km 정도 나온다고 나온 게 이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파라메타, 뭐 체스우드, 뭐 이런 쪽, 체스우드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고속도로로 한 방에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체스우드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그런 식으로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항 픽업은 시티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공항으로 오시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금요일 5시 6시, 토요일 5시 6시, 이때는 저는 공항에 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시 5시 정도가 시간이 됐는데, 이제 4시 5시 정도 되면은 주말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서지가 들어오고 탄력률 요금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그리고 중요한 점이 만약에 손님이 타가지고 그 시간대에 만약에 공항으로 온다고 하면 길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 시간에는 길이 엄청나게 막혀요. 지금 뭐 10분, 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그 공항에 들어가서 이동하는 거리 뭐 100m, 200m 남겨두고 길이 엄청나게 막혀버립니다. 어느 정도 막히냐면 100m, 200m 가는데 30분 걸리는 경우도 있고, 5분 거리를 1시간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꽉 막혀서 1시간, 2시간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4시, 5시 정도 됐을 때, 금요일, 토요일날 4시, 5시 정도 됐을 때 어떤 지역에서든 엄청나게 큰 캐리어를 타고 외국을 나갈 것 같다, 아니면 엄청나게 큰 캐리어를 들고 공항을 갈 것 같다 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냥 취소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운행을 해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1시간 막히고 나오는데 1시간 걸리고 하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금요일, 토요일 시간에 프라임 시간을 완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100불, 200불 그냥 날려버리는 꼴이 돼요. 그거 한 트립 때문에. 그런 트립을 제가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만약에 캐리어를 들고 타시는 분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냥 취소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아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리 없이 그냥 막 주저리 되는 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시드니 공항에서 우버 픽업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조금씩 나눠서 드렸는데, 더 많은 팁이 있을 것 같은데 막 우왕좌왕 하면서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정보를 드린 것 같지는 않지만, 나중에 생각이 나면은 더 자세한 정보 추가적으로 한번 올려드리고, 나중에는 직접 기다려서 대기시간이 돼서 기다렸을 때 사람도 픽업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우버를 가입하실 분이라면 어느 지역이건 어느 나라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쪽 클릭하셔가지고 아래쪽 더보기 설명란 클릭하셔가지고 그쪽에 보시면은 제가
우버를 가입하는 초대 링크를 그쪽에 걸어놨습니다.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은 제가 추천인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거고, 추천인으로 가입하시면 저한테도 일정의 수수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도 일정의 수수료가 간다는 거. 대략 10트립 20트립 하면은 나라 도시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그런 보너스가 있습니다. 뭐 10트립 한 100불, 200트립 하면 200불, 뭐 이런 식으로 트립이 있어요. 처음에 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런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을 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꾹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운항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